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이름은 박지연 33살입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이제 5년째에 접어들었어요. 남편 준석이와 7살 된 딸아이 서연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제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혹시라도 제가 못된 며느리로 보일까봐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했어요. 바쁘고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죠. 그때 남편 준석이를 만났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로 실려온 분의 보호자였는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1년 정도 연애한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중견 IT 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결혼 전 몇 번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께서는 늘 밝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우리 준석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간호사면 얼마나 좋아. 든든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68살이셨어요. 시아버지께서 5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다가 저희 결혼을 계기로 함께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함께 사는 걸 원치 않으셨대요. 젊은 부부끼리 살아야지 내가 왜 끼어들어 라고 하셨다는데 남편이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되니까 같이 살아요 라고 설득했다고 했어요. 저도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교대 근무가 많은 제 입장에서는 집안일을 도와줄 분이 계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늘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양가 어른들 사이에서 중재도 잘해 주셨죠.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강남구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작은 방을 쓰시고 저희는 안방을 그리고 나머지 방 하나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 방으로 쓰기로 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주로 집안일을 도와주셨고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남편은 회사에 다녔어요. 출근 전 아침밥은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같은 전통적인 한식이었죠. 사실 저는 아침을 잘 안 먹는 편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침을 먹어야 힘이 나지. 그것도 밥을 먹어야 해. 라고 하시며 늘 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바쁜 아침에 밥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간단히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로 배가 차겠어? 밥을 먹어야지. 내가 국이라도 끓여줄까?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매번 그러시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또 제가 주말에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먼저 나서서 다 해놓으셨어요. 며느리가 무슨 집안일을 해?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제 방식대로 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빨래를 개려고 하면 아니야. 그렇게 개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시며 다시 개시곤 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 가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 보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늘 부정적인 반응이셨어요. 이게 무슨 음식이야? 우리나라 사람은 역시 한식을 먹어야지. 한 번은 제가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한 입 드시고는 이건 음식도 아니네. 국수면 짜장면을 먹지. 라고 하셔서 정말 서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을 만했어요. 세대 차이니까 입맛이 다르니까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나쁜 뜻은 아니야. 라고 했고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요. 그러다 결혼 1년 만에 서연이를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시며 연신 웃으셨죠.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극진히 보살펴 주셨어요.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조금씩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 검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요즘 의사들은 뭘 알아? 옛날 방식이 제일 좋아. 라고 하셨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권장하는 운동이나 식이요법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런 거 하지 마. 몸조리를 해야지. 라고 말씀하셨죠. 임신 중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어르신들이 원래 그러시니까 하고요. 하지만 출산 후가 진짜 문제였어요. 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 시어머니의 육아 간섭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제가 분유를 타려고 하면 모유를 먹여야지. 왜 분유를 먹여? 라고 하셨고, 모유 수유를 하면 너무 자주 먹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아기가 울면 왜 울게 내버려둬? 애를 그렇게 키우면 버릇이 나빠. 라고 하셨고, 제가 안아주면 너무 안아주면 안 좋아. 요즘 엄마들은 왜 그렇게 애를 애처럼 키워?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잘못된 거였어요. 제 방식은 항상 틀렸고 시어머니 방식만이 옳았죠. 그래도 참았어요. 육아 선배이시고 남편을 키우신 분이시니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제가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제 전문적인 의견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너는 남의 아이만 봤지 내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잖아.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병원에 복직했을 때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서연이를 주로 돌봐주셨는데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연이 너 요즘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애가 엄마를 찾는데 어떡해. 직장 여자가 되면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해. 나는 그래서 전업주부로 살았어.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셨던 거예요.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해.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여자의 역할이지.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 회식이라기보다는 부서 워크숍이었는데 필수 참석이었거든요.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내셨어요. 애 엄마가 밤늦게까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다니면 어떡해? 남편도 있는 사람이. 제가 어머니 회식이 아니라 워크숍이에요. 업무의 일환이라서 안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제가 일하는 걸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럴 리가 있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간호사인 거 좋아하시는데. 라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 너무 간섭이 심하셔서 힘들어요.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신 분이야. 나쁜 뜻은 아닐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라고 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제 옷차림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스키니진을 입고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다녀. 애 엄마가 원피스를 입으면 치마가 너무 짧아. 요즘 여자들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지. 무슨 옷을 입어도 뭔가 문제였어요.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긴 머리를 좋아해서 기르고 있었는데 긴 머리는 관리가 힘들잖아. 짧게 자르는 게 어때? 라고 하셨어요. 저는 긴 머리가 좋아요. 라고 하면 에이, 나이 들면 짧은 머리가 편해. 나 말 들어. 라고 하셨죠. 화장에 대해서도 간섭하셨어요.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면 피부 상해. 그냥 맨 얼굴이 제일 예쁜데. 제가 어머니, 이게 요즘 화장법이에요. 라고 하면 요즘 여자들은 왜 다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 개성이 없어. 라고 하셨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안받았어요. 제가 간호사 동기들과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 왜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해? 집에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제가 가끔은 제 시간도 필요해요. 라고 하면 결혼한 여자가 무슨 자기 시간이야. 가정이 우선이지. 라고 하셨어요. 점점 숨이 막혔어요. 내 집인데도 눈치가 보이고 내 삶인데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 것부터 저녁에 퇴근해서 씻고 자는 것까지 모든 게 시어머니의 감시와 간섭 속에 있었어요. 서연이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병원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어요. 수간호사로의 승진이었죠.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인정받은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은 정말 기뻐했어요. 축하해, 지연아. 당연히 받아야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수간호사? 그럼 더 바빠지겠네? 시어머니께서 인상을 찌푸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좀 바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던 거라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애는 누가 돌봐? 지금도 퇴근 시간이 늦은데.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불편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최대한 조절해 볼게요. 그리고 서연이는 이제 유치원도 다니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유치원 갔다 오면 누가 봐? 내가 또 봐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제 기쁜 일에 축하해 주시기는커녕 부담만 이야기하시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에휴, 요즘 여자들은 다 그래. 자기 일이 최우선이지.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제 승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에 남편은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신 분이야. 지연이 내가 너무 무리하실까봐 그러시는 거지. 라고 했어요. 하지만 축하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말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얘기해 볼게. 어머니도 지연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승진 축하한다. 열심히 해라.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수간호사가 되고 나서 정말 바빠졌어요. 업무량도 늘었고 책임도 무거워졌죠. 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은근히 불만을 표현하셨어요. 또 늦게 와. 서연이가 엄마 기다리다가 잠들었어. 한 번은 제가 특별히 늦게 퇴근한 날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자? 며느리가 이 시간에 들어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죄송해요.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응급 환자? 그럼 다른 사람이 처리하면 되지 왜 너까지 남아 있어야 해? 시어머니께서 반문하셨어요. 제가 수간호사니까 책임이 있어서요. 제가 설명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책임. 직장에서만 책임이 있어? 집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노릇, 며느리 노릇도 책임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제가 집에서 뭘 하든 시어머니의 눈에는 다 못마땅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주말에 쉬려고 하면 쉬기만 하네. 집안일은 언제 해? 라고 하셨고, 집안일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셨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에 하지 못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지연아, 빨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색깔 옷이랑 흰 옷이랑 따로 해야지. 라고 하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지금 따로 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세탁기 온도 설정도 잘못됐어. 이렇게 높은 온도로 하면 옷이 상해. 시어머니께서 제가 설정한 걸 바꾸시려고 하셨어요. 어머니, 이 옷은 삶아야 해서 높은 온도로 설정한 거예요. 제가 설명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빨래를 해? 예전에는 다 손빨래 했어. 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시어머니께서 한 숟가락 드시고는 이게 무슨 맛이야?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라고 하셨어요. 제가 요즘 싱겁게 먹으려고 해서요.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요. 제 설명에 시어머니께서는 건강? 이렇게 싱거우면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어? 소금 좀 넣자. 라고 하시며 직접 소금을 추가하셨어요.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하면 기름기가 안 빠져. 뜨거운 물로 해야지. 라고 하시고 냉장고 정리를 하면 왜 자꾸 위치를 바꿔? 내가 찾기 힘들잖아. 라고 하셨어요. 점점 제 집이 제 집 같지 않았어요. 모든 게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돌아가야 했고 제 의견은 무시당했어요. 특히 서연이 육아에 관해서는 더욱 심했어요. 제가 서연이에게 뭘 먹이려고 하면 그건 애한테 안 좋아. 이걸 먹여. 라고 하시고 서연이와 놀아주려고 하면 너무 놀아주면 버릇 나빠. 혼자 놀게 해. 라고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서연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간호사 동기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모임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니 키즈 카페? 그런데 가서 뭐해? 돈만 낭비하고 집에서 놀면 되지.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해요. 사회성 발달에도 좋다고 하고요. 제가 설명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사회성?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애들한테 별걸 다 시켜? 우리 때는 그냥 동네에서 뛰어놀면 됐어. 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날 저는 키즈 카페에 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못마땅해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도 시어머니께서는 재미있었어?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힘들었어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건 맞아.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잖아. 그냥 방식이 다른 거지. 방식이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제 모든 걸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려고 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떡해. 조금만 더 참아줘. 남편의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계속 참으라고만 하네요. 저도 힘들다는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이 당황하며 쉿, 어머니 들으실라. 조용히 해.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죠. 제가 힘들다고 해도 그냥 참으라고만 했어요. 이해해달라고만 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거실에 두고 욕실에 갔는데 그새 시어머니께서 제 휴대폰을 보신 거예요. 욕실에서 나오니 시어머니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지연아, 너 병원 동료들이랑 단체 채팅방 있지?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네, 있는데요. 거기서 나한테 대해 이야기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휴대폰 화면에는 간호사 동기들과의 단체 채팅방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쓴 메시지가 보였어요. 시어머니랑 사는 거 진짜 힘들다. 매일 잔소리에 간섭에 미치겠어. 빨리 분가하고 싶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건 제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됐어. 내 속마음을 알았으니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힘들어서 친구들한테 한 얘기예요.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나도 내가 날 싫어하는 거 알아. 표정만 봐도 알아.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제 채팅 내용 보신 후에요.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랑 눈도 안 마주치시고요. 말도 최소한으로만 하셨어요. 밥 먹어요. 서연이 유치원 갔어요. 딱 이런 필요한 말만 하시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과를 해야 하나?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속마음 털어놓은 게 잘못인가요? 계속 혼자 앓고 있으라는 건가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 정도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남편도 눈치챘나 봐요. 어머니랑 지연이 사이에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는데요. 저는 별일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 본 거 남편이 알면 또 제 잘못이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늦은 야근 마치고 집에 들어갔죠. 거실은 조용했고요. 서연이는 이미 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 정말 힘들어요. 우리 며느리 말이야.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어요. 엿듣는 건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간호사라고 잘난 척 하는데요. 집안일은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밥도 맛없게 하고요. 빨래도 엉망이고. 내가 다 해줘야 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마 친한 친구분이랑 통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맨날 늦게 들어와요. 애 엄마가 밤 11시, 12시까지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남편도 있는데 말이야. 시어머니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건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것들은 다 그래요. 자기 일만 중요하지요. 가정은 뒷전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한숨 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옷차림도 그래요. 맨날 짧은 치마에 몸에 딱 붙는 옷만 입고 다녀요. 애 엄마가요. 남편도 있는데 왜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지. 혹시 밖에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죠? 저는 그저 직장에서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뿐인데요. 남자가 있다니요? 저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말이야요. 나보고 뒤에서 욕한대요. 친구들한테 채팅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요. 빨리 분가하고 싶다고. 내가 우연히 봤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주 서연이 때문에. 그 애라도 제대로 키워야 하잖아요. 지연이한테 맡겨두면 뭐가 될지 모르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즘 엄마들은 애들 방치하고 자기 일만 한다니까요. TV에서 보니까 그래서 문제 생기는 애들이 많대요. 우리 서연이는 내가 제대로 키워야 해요. 그 말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제가 제 딸을 방치한다고요? 제가 매일 밤 서연이 재울 때까지 깨어 있고요. 주말에는 서연이랑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게 방치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으실까 봐요. 다음 날 아침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했어요. 거울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화장으로 가리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아침 차려놓으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아침 먹는 내내 어색했어요. 서연이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발표회 있어. 라고 밝게 얘기했죠. 그래, 우리 서연이 잘하겠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오늘 서연이 발표회 몇 시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시더라고요. 오후 3시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요.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요? 너는 또 일 때문에 못 오겠지요. 시어머니 말투에 가시가 돋쳤어요. 저도 갈 거예요. 오늘은 일찍 나올 수 있게 조정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일찍이라는 게 몇 시인데요? 3시 전에 올 수 있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2시 반까지는 도착할게요. 그날 병원에서 정말 바쁜 하루였어요. 근데 서연이 발표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일 빨리 마무리하고 2시에 병원 나왔어요. 유치원까지 가는 길이 막혀서 조마조마했는데요. 다행히 2시 반에 도착했어요. 유치원 강당 들어가니까 이미 시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 옆에 빈자리 있었어요. 어머니 왔어요. 제가 앉으며 말했어요. 늦을 줄 알았는데 왔네요. 시어머니가 놀란 듯이 말씀하셨어요. 발표회가 시작됐어요. 서연이가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 불렀죠. 저는 휴대폰으로 열심히 영상 찍었어요. 시어머니도 박수 치시면서 잘한다. 우리 서연이.
라고 외치셨어요. 발표회 끝나고 서연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할머니, 내가 잘했지?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물었죠. 잘했어, 우리 딸. 제가 서연이 안았어요. 당연히 잘했지요. 할머니가 연습 많이 시켰잖아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서연이를 당신이 키운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서연이 돌보는 데 도움 많이 주셨지만요.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고 기른 아이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요. 넌 피곤할 테니까 쉬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요, 내가 할게요. 어차피 내가 하면 맛없잖아요. 시어머니 마지막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오늘 서연이 발표회 어땠어? 남편이 물었어요. 잘했어. 서연이가 최고였어. 제가 대답했죠. 그럼 그렇지요. 우리 딸이 못할 리 없지. 남편이 웃으면서 서연이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많이 연습시켜서 잘한 거지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식사 마치고 저는 설거지하려고 일어났어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하면 제대로 안 될 거야. 시어머니가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요. 내가 한다니까요. 너는 서연이나 재워요. 저는 서연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이 재우고 나서 거실로 나왔는데요.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친구분이랑 통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응, 오늘 서연이 발표회 있었어요. 우리 손주 너무 잘하더라. 내가 얼마나 연습 많이 시켰는데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이요? 왔긴 왔는데요. 늦게 왔지요. 역시 일이 우선이니까요. 제가 늦게 온 게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2시 반에 도착했어요. 발표회 시작 전에 왔는데요. 왜 늦게 왔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이야요. 서연이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요. 서연이는 내가 봐야지. 시어머니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가 서연이한테 관심 없다고요? 제가 주말마다 서연이랑 시간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키즈 카페도 가고요. 공원도 가고요. 책도 읽어주고요. 근데 관심 없다니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래요. 애들은 그냥 낳기만 하고요. 키우는 건 시어머니한테 맡기고요. 그러면서 엄마 행세는 하고 싶어 해요. 시어머니가 불평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일까요? 나쁜 엄마일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저는 일도 열심히 하고요. 집안일도 하고요. 서연이도 돌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왜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걸 폄하하시는 걸까요? 다음 날 일요일이요. 저는 용기 내서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 꺼냈어요. 뭔데요? 시어머니가 TV 보시다가 돌아보셨어요.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 친구분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제가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요. 우연히. 제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내 친구한테 내 얘기하는 게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반문하셨어요.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 하시는 건 좀. 사실이 아니라고요? 다 사실이야. 어머니, 저는 서연이한테 관심 많아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최선요? 그게 최선이야? 맨날 늦게 들어오고요.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요. 그게 최선이라고요? 시어머니도 목소리 높이셨어요. 어머니,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 때문에 늦는 거지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일. 맨날 일 핑계야. 여자가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이 우선이지. 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꿈도 있고요. 제 커리어도 있어요. 왜 여자라고 해서 일을 포기해야 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왜 애를 낳았어요? 가정을 꾸렸으면 가정을 돌봐야지. 시어머니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죠. 당신 아내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대들고 있어. 시어머니가 남편 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저보며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남편이랑 다툼 후에요. 저는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안 했어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든 것만 문제 삼았지요.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는 전혀 이해 못 하더라고요. 지연아,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잖아. 좀 이해해줘야지.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해하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5년 동안 참고 견뎠는데요. 그게 모자란다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제 삶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그늘 아래서 숨죽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일어나시기 전에 조용히 서연이 깨워서 준비시켰죠.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서연이가 눈 비비며 물었어요. 엄마랑 오늘 특별한 하루 보낼 거야.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 유치원 데려다 주고요. 저는 곧바로 병원 안 가고 부동산에 들렀어요.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해왔던 일이었거든요. 분가하는 거요. 더 이상 시어머니랑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집 찾으세요? 부동산 직원이 밝게 맞아주더라고요. 투룸이나 쓰리룸으로요. 강남구나 서초구 쪽에서요. 제가 말했죠. 예산은 어떻게 되세요? 전세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좀 있었어요. 간호사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저축한 돈이었죠. 시댁이랑 함께 살면서 생활비 크게 안 썼던 덕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돈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만요. 여기 괜찮은 매물이 몇 개 있는데요. 보러 가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당장 볼 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 한 군데 보러 가실 수 있어요. 병원 출근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오늘 오후에 개인적인 일로 몇 시간 자리 비워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집 좀 알아봐야 해서요. 제 말에 과장님이 의아한 표정 지으셨어요. 이사 가려고요? 갑자기? 네,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 알았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후 2시요. 저는 부동산 직원이랑 함께 첫 번째 집 보러 갔어요. 서초구에 있는 3룸 아파트였어요. 깨끗하고 밝은 집이더라고요. 거실도 넓고요.
방도 3개나 있었어요. 한 방은 제 방, 한 방은 서연이 방, 그리고 나머지 한 방은 남편 방. 아니면 서재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집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직원한테 말했어요. 조건은 어떻게 돼요? 전세 2억 8천이고요. 관리비는 월 15만 원 정도 나와요. 학군도 좋고요. 주변에 마트나 병원도 가까워요. 좋네요. 계약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지금 집주인이 이사 준비 중이라서 다음 달 초부터 가능해요. 다음 달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사실 더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요. 한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그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계약 진행하고 싶은데요. 지금 바로 계약금 넣으시겠어요? 네, 가능해요. 그날 저는 계약금 1,000만 원 넣었어요. 제 통장에서요. 남편한테 말 안 하고요. 어차피 말해봤자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병원 돌아와서 일 마치고요. 저녁 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늦게 오네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일이 좀 밀려서요. 제가 대답했죠. 맨날 일. 집에는 관심도 없고요.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한 달만.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얘기 좀 해. 응, 무슨 일이야? 우리 분가하자.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지연아, 우리 다시 얘기한 거 아니었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거 인정해. 근데 조금만 더 참아줘. 남편이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안 돼. 이제 못 참겠어. 나도 한계가 있어. 그래도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럼 당신이 여기 남아서 모시든지. 나랑 서연이는 나갈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당황했어요. 지연아,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이미 집도 알아봤어. 다음 달 초에 이사 갈 거야. 뭐? 집까지 알아봤어?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상의하면 뭐해? 어차피 반대할 거면서.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잖아. 내가 어머니 편이라니? 나는 그냥 뭐? 나한테 계속 참으라고만 하잖아. 이해하라고만 하고. 나도 힘들다고 말하는데 왜 못 들어줘?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쉿, 어머니 들으실라. 남편이 또 그러더라고요. 들으시면 어때? 어차피 알게 될 거야. 나 다음 달에 나간다고. 지연아, 제발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하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나는 결심했어. 당신이 같이 갈 거면 가고요. 아니면 여기 남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한숨 쉬더라고요. 지연아,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자자. 다음 날부터요. 집안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건지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프기도 하고요. 화나기도 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어머니. 제가 앉았죠. 준석이한테 들었어요. 나가고 싶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독립이요? 아니면 나랑 떨어져 살고 싶은 거지요? 시어머니가 전곡을 찌르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걸 간섭하세요. 제 방식을 인정 안 해주시고요. 늘 어머니 방식대로 하라고 하세요. 저도 숨쉬기 힘들어요. 그건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내가 나이도 많고요. 경험도 많은데 내 말 들으면 좋잖아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경험이 많으신 건 알아요. 근데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저도 33이에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너무 간섭했나 보네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요. 시어머니가 애원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죄송해요. 서연이는 어떡하고요?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웠는데요.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물론 어머니께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어요. 넌 정말 나쁜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눈물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 보니까 제 가슴도 아팠어요. 근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저도 살아야 해요. 그날 이후로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말도 안 하셨어요. 식사도 따로 하시고요. 서연이 돌봐주시는 것도 거부하셨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했지만요.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사 날이 다가왔어요. 이사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많지 않았어요. 제 옷이랑 서연이 옷, 그리고 개인적인 물건들만요. 큰 가전이나 가구는 새 집에 다 있으니까 챙길 필요 없었어요. 서연이가 방에 들어와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이사 가요? 응, 내일 가. 할머니도 같이 가요? 서연이가 순진하게 물었죠. 아니야. 할머니는 여기 계실 거야. 우리랑 아빠만 가는 거야. 왜요? 할머니가 싫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여기 계시고 싶으대. 근데 우리는 새 집이 생긴 거야. 신나지? 제가 억지로 밝게 말했어요. 그냥 여기가 좋은데. 서연이가 말했어요. 사실 서연이한테는 미안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할머니랑도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서연이도 제대로 못 키워요. 밤늦게까지 짐 정리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지연아, 정말 가는 거야? 응, 내일 아침 일찍 이사 트럭 와. 나도 같이 가야 하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당신도 우리 가족이잖아. 아니면 여기 남을 거야? 제가 물었죠. 그건 아니고, 어머니가,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 어머니는 혼자서도 잘 사실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잖아.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알아. 근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이 선택해. 나랑 서연이 아니면 어머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같이 가자. 근데 어머니한테 자주 들러야 해. 그건 당연하지. 나도 어머니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게 힘든 거지. 다음 날 아침이요. 이사 트럭이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실었어요. 시어머니는 방문 닫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방문 두드렸죠. 어머니, 저희 가요. 인사하세요. 가요. 가라니까요. 나 같은 늙은이는 필요 없으니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자주 올게요. 남편이 말했어요. 오지 마요.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돌아가면 저는 다시 그 숨막히는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연이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할머니, 서연이에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자주 올게요. 서연이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으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계셨어요. 서연아, 할머니 잘 지낼게. 너도 새 집에서 잘 지내고.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꼭 안으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서연이가 물었죠. 보고 싶으면 전화해. 할머니가 보러 갈게.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복잡했어요. 원망도 있고요. 서운함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이해하는 듯한 표정도 있었어요. 잘 살아요. 시어머니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됐어요. 안 와도 돼요. 시어머니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문을 닫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해방감도 있었지만요. 죄책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슬픔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가? 잠시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새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요.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요. 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이요. 우와, 엄마. 여기 진짜 넓다. 서연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그치? 여기가 서연이 방이고 저기가 엄마 아빠 방이야. 제가 설명해 줬어요. 남편은 조용히 짐을 풀고 있었어요. 표정이 밝지 않더라고요. 아마 어머니 생각 때문이겠죠. 여보,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응, 그냥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자주 가면 되잖아. 우리가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차로 30분이면 가는데. 알아. 근데 그래도 여보, 이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야. 어머니한테도 좋을 수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은 없어 보였지만요. 첫날 밤이요. 정말 이상했어요.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밤늦게 들어와서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있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만들고 싶던 요리를 했어요. 파스타요. 시어머니가 싫어하시던 바로 그 음식이요. 오늘은 파스타 먹을 거야. 제가 신나서 말했어요. 파스타요? 좋아요. 서연이가 박수 쳤어요. 남편도 웃으면서 오랜만에 내 파스타 먹네. 라고 했어요. 식탁에 파스타를 차리고 앉았어요. 한 입 먹는데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지연아, 왜 울어? 맛없어?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맛있어서가 아니라요. 자유로워서 운 거예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에 운 거죠. 그날 밤 서연이 재우고 나서요.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응, 해봤는데 안 받으시더라. 그래, 내일 다시 해봐. 그리고 주말에 가보자. 알았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여보,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뭐가? 나랑 서연이 선택해줘서. 어머니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가족도 중요하잖아. 당연하지. 너랑 서연이가 내 가족이야. 남편이 제 손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눈치 안 보고 일어나서요. 제가 원하는 거 먹고요. 출근 준비하고요.
퇴근하면 서연이 유치원 데려오고요. 저녁 준비하고요. 물론 바쁘고 힘들었지만요.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주말에 시어머니 댁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미리 전화해서 어머니, 주말에 갈게요. 서연이도 보고 싶어 해요. 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안 와도 돼요. 라고 하셨대요. 그래도 우리는 갔어요. 초인종 누르니까 시어머니가 문 여셨어요.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들어와요. 시어머니가 무표정하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뛰어가서 안겼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서연이 잘 지냈어? 네. 새집 진짜 좋아요. 할머니도 놀러 오세요. 시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그래, 할머니가 나중에 갈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차를 마셨어요. 남편이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잘 지냈지.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편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없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요. 시어머니가 여전히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우리는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자주 가야겠어. 제가 말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 보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 지금은 그러셔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냉랭하셨지만요. 점점 태도가 부드러워지셨어요. 특히 서연이 보시면 표정이 밝아지셨죠. 저도 새 집에서의 생활에 적응했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았어요. 일하고 집안일하고 서연이 돌보는 게 힘들 때도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요.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가을이 됐죠. 새 집에서의 생활도 이제 완전히 안정됐고요. 서연이도 잘 적응했어요. 남편도 처음보다는 훨씬 밝아졌고요. 그날은 추석 명절이었어요. 우리는 시어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죠. 차 안에서 서연이가 할머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보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뵀는데요. 애들은 그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시어머니 댁 도착해서 초인종 눌렀어요. 문 여시는데요.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셨어요. 어서 와요. 들어와요. 예전의 차가운 말투는 많이 사라졌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뛰어가서 안겼죠. 우리 서연이 오랜만이네. 많이 컸어? 네. 할머니도 예뻐지셨어요. 서연이가 천진하게 말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전, 나물, 갈비찜까지요.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너희 온다니까 만들었지. 혼자 이렇게 많이 만드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할 거 없어서 만들었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요. 얼굴에 뿌듯함이 있었어요. 식사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편해졌어요.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서연이한테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우리 서연이 많이 먹어. 라고 하시고요. 남편한테도 준서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많이 먹어. 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 나물 내가 좋아하던 거지? 먹어봐. 어머니,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거 기억하셨어요?
당연하지.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요. 식사 후에 설거지하려고 일어났는데요. 시어머니가 내가 할게. 앉아 있어. 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가 너한테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 너 나간 후에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너한테 너무 간섭이 심했던 것 같아. 너도 다 큰 어른인데 말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가 잘 되라고 그런 건데요. 너는 힘들었겠지.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랬거든. 근데 정작 내가 시어머니 되니까 내 시어머니처럼 됐더라.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혼자 지내면서 많이 외로웠어. 그리고 깨달았어. 같이 살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 어머니,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없으면 너희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내가 너희를 필요로 했던 거야. 내가 외로웠던 거야. 어머니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혼자 사시면서. 그래, 외로웠어.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 혼자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아, 너 나간 게 잘한 거야. 내가 안 나갔으면 우리 관계는 더 나빠졌을 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보이더라.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서연이 잘 키워줘서. 너 정말 좋은 엄마야. 시어머니 말에 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어머니도 좋은 시어머니세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부족했어. 너는 잘했어. 우리는 그렇게 주방에서 한참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요. 남편이 우리를 보더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얘기하다가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희 집에 한번 가봐도 될까? 네. 정말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나도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더라. 그리고 서연이 방도 보고 싶고, 할머니, 우리 집 진짜 좋아요. 빨리 와요. 서연이가 좋아하며 말했어요. 그 다음 주말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집 처음 오시는 거였죠. 현관 들어서시면서 둘러보시더니 깨끗하네. 잘 꾸며놨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이게 서연이 방이야? 네, 저쪽이에요. 보실래요? 서연이가 시어머니 손잡고 자기 방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봐요. 여기 제 인형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책들이고요. 시어머니가 서연이 방을 보시면서 미소 지으셨어요. 잘 꾸며놨네. 서연이가 좋아하겠어. 네, 여기 진짜 좋아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차를 마시면서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집도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고. 감사해요, 어머니. 너 행복해 보여.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 시어머니가 제 손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이기도 해요. 내 덕분이라니? 어머니가 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육아도 도와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고. 그때는 제가 감사함을 잘 몰랐는데요. 이제 알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랑 같이 살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 알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현관에서 인사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래, 가끔 올게. 근데 너무 자주는 안 올게. 너희 눈치 볼까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환영이에요. 알아. 고마워.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포옹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요,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오시면 서연이랑 놀아주시고요. 가끔 음식도 해주셨어요. 근데 예전처럼 간섭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 파스타 해줘. 내가 먹어볼게. 네. 어머니가 파스타 드시게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도 먹어봐야지. 제가 파스타를 만들어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맛있네. 이게 파스타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맛있어. 나도 새로운 거 배워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시어머니도 변하셨고요. 저도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 관계도 변했어요. 더 좋은 방향으로요. 1년이 지났어요. 벌써 1년이에요. 우리가 시어머니 댁에서 나온 지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요.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행복했어요.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피아노도 배우기 시작했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무엇보다 밝게 자라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부장으로요. 정말 열심히 일한 덕분이에요. 예전보다 더 바빠졌지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주말에는 꼭 우리랑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저는 병원에서 여전히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바쁘고 힘들지만요. 보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더 의미 있어요. 시어머니는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우리가 나간 후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대요. 근데 그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셨어요. 노인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요. 탁구도 배우시고요. 서예도 배우셨어요. 얼마 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주최한 탁구 대회에서 상도 받으셨대요. 정말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요즘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오세요. 오시면 서연이랑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랑 차도 마시고요. 가끔 저녁도 같이 먹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가 오셨어요.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가 담그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내가 예전에 내 김치 맛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담가왔어.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혼자 이렇게 많이 담그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요즘 힘도 좋아졌어. 복지관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요.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뭐 도와줄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야채 좀 씻어주실래요?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식사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 요즘 요리 실력 늘었어. 정말요? 응. 이 불고기 맛있네. 간도 적당하고.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예전에 불고기 만드실 때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 내가 그때 가르쳐 줬나? 직접 가르쳐 주신 건 아니지만요. 보고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나도 너한테 배우는 게 많아. 복지관에서 친구들한테 파스타 만들어줬더니 다들 맛있대. 어머니가 파스타를 만드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응, 내가 만들어주는 거 보고 배웠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도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식사 후에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요. 시어머니가 서연이한테 물으셨어요. 서연아, 학교 재미있어? 네. 친구들도 많고요. 선생님도 좋아요. 서연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피아노는 잘 치고 있어? 네. 할머니, 들려드릴까요? 서연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했어요. 시어머니가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서연이 진짜 잘한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요. 거실에서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셋이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 덕분이라니. 너희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희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요. 이제는 알아요. 나도 많이 배웠어. 너희한테서. 사람은 각자 자기 방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존중해야 한다는 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도 배웠어요. 어머니 사랑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간섭하신 것도 다 저희 걱정하셔서였다는 거요. 그래, 맞아. 근데 그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아. 남편이 우리 대화를 듣다가 말했어요. 엄마, 지연아. 우리 이렇게 관계가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 다 지연이가 용기 낸 덕분이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고마워. 나한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랑 떨어져 살면서 나도 나를 돌아봤어. 그리고 깨달았어. 나는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지요. 나 자신은 없었어. 근데 혼자 살면서 나를 찾았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복지관에서 탁구도 치고요. 친구들도 사귀고요. 서예도 배우고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었어. 항상 가족 뒷바라지만 했거든. 근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도 멋져. 용기 내서 내 인생을 선택한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우리는 그렇게 한참 얘기했어요.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현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현관에서 인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한테 한 가지 부탁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내 방식대로 살아. 남 눈치 보지 말고요. 내가 행복해야 서연이도 행복하고요. 우리도 행복해. 어머니. 그리고 가끔 내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도 이해해줘.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거든. 어머니, 전혀 잔소리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은 이제 조언이에요. 소중한 조언이요. 제가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시어머니가 가신 후에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지연아, 고마워. 뭐가? 용기 내줘서. 내가 분가하자고 했을 때 사실 많이 힘들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한테 최선이었어. 나도 처음에는 불안했어.
근데 지금은 확신해. 이게 맞는 길이었다고.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요. 일과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정신없는 날도 많아요. 근데 이게 제 삶이에요. 제가 선택한 삶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서로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참기만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좋은 며느리가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는 없다는 거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서요. 후배 간호사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선배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인데? 저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요. 걱정이 돼서요. 선배님은 시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세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우리는 지금 따로 살아. 근데 관계는 정말 좋아. 따로 사세요? 처음부터요? 아니, 처음에는 같이 살았어. 5년 동안. 근데 힘들어서 나왔어. 힘드셨어요? 응, 정말 힘들었어. 근데 나온 게 우리한테는 최선이었어. 서로를 위해서요. 그럼 저도 따로 사는 게 나을까요? 후배가 물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사람마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같이 살면서도 잘 지내고요. 어떤 사람은 따로 사는 게 나아. 중요한 건 내 행복이야. 제 행복이요? 응. 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하고요. 아이도 행복하고요. 시어머니도 행복해. 그러니까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선배님 얘기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그래, 힘내. 그리고 기억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완벽할 필요 없어. 그날 저녁요, 집에 와서 서연이를 안았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그렸는데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림을 보니까요. 4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 서연이, 그리고 할머니요. 서연아, 할머니도 그렸구나? 응,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같이 살지 않아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건강한 관계로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용기 내세요. 변화는 무섭지만요. 때로는 필요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세요.